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짓 할만한가 봅니다. 나란 일을 구멍가게 운영하듯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니 말입니다. 일단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안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자회견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의 입을 자처하는 기자들에게 취조당하듯 질문 공세 안 받아도 되니 맘 편하고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윤석열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아 제일 좋습니다. 사실 지난 1년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속내를 들킨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 대통령 할만하네. 누구나.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왔다 갔습니다. 윤통처럼 기총도 참 국리할만한가 봅니다. 정상회담에서 오간 말들이 빈 껍데기같이 주상적이고 모호하니 무슨 암호 같아 짜증도 납니다. 정상 간 소통에 의지도 없어 보이지만 소통 능력과 자신감이 없으니 국민들 눈높이에선 우리 집에 왜 왔니? 로 보입니다. 워낙 성과가 없다 보니 만난 것 자체가 성과라고 떠듭니다. 그래서 만나서 과거사 면죄부나 주는 뻘짓을 남발하나 봅니다. 기시다는 무엇을 얻으러 왔는가? 첫째, 일제강제동원 3자 변제 확인권 얻어갑니다. 둘째, 오염수 방출권 주고 갑니다. 셋째, G7 회의 때 한미일 안보 협상권 빼먹으러 왔습니다. 넷째, 윤석열의 구두 확약 확인권 얻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 번째, G7 회의 때 한미일 안보 협상권입니다. 기시다가 온 이후 첫 번째, 일제 강제동원 3자 변제 확인권. 윤석열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이미 피해 보상을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기시다를 안심시켰습니다. 기시다가 온 이후 두 번째, 오염수 방출권. 기시다는 한국의 사찰단 방문을 허용하며 마치 사찰단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방출한다는 식의 전제를 깔고 갑니다. 기시다가 온 이후 세 번째, G7 회의 때 한미일 안보 협상권. 기시다는 바이든 형님과의 한미일 3자 안보 협상 시 북중러를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반도체 연합 전선에서 한국의 대북 미사일 정보력을 거저 얻어먹고자 선수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린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기시다가 돌아간 뒤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승리라는 외신 보도입니다. 결국 중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겁먹은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연합전선을 가장하여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속셈에 한국이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반도체 생산 수출 2위인 대한민국이 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전쟁에서 안보의 총알바지가 되어 행동대장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건 바이든도 자국 내 지지율이 시원찮고 재선을 앞둔 상황이라 자국 내 경제 성과를 좀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시다는 늙은이 바이든과 손잡고 한국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바이든의 대중국 반도체 패권 속셈도 모르고 바이든 정부가 만든 안보 프레임에 끌려들어가 한미동맹 강화론을 주구장창 외칩니다. 자신의 지지율 상승에만 혈안이 되어 구멍가게 마인드로 국가 외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다 바탄날 지경까지 만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적국 지경으로 몰고 북한과는 그간 쌓아온 평화협력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과거 미국의 관계를 알고 있던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 사이에서 양쪽 중 어느 편을 들지 않으며 주체적인 신남방 외교 전략을 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동남아 국가들을 경제벨트로 묶고 북한과는 평화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를 전쟁 위험에서 구출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바이든이 대중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치면서 각국을 꼬실 때 설파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진영 논리를 날달 외워 행동대처럼 떠버리고 다닙니다. 바이든의 앵무새가 된 윤석열이 국가 행사 때마다 언급하는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표현은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미국 중심의 대중국 경제전쟁 패권의 자유를 말합니다. 윤석열이 국가 행사 때마다 언급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란 말은 중국에 뒤처진 미국의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바이든의 논리입니다.
이런 바이든의 논리를 윤석열은 자국 행사에서 자국민과 야당에게 대놓고 떠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시다는 이런 윤석열의 무모함을 아주 잘 꿰뚫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열릴 G7에 윤석열을 초청해서 큰형 바이든과 마주 앉아 3자회담을 하고 거기서 대한민국에게 빼먹을 것들을 요목조목 건드릴 속셈입니다. 한미일 안보동맹을 가장해 바이든은 대중국 반도체 전쟁과 재선의 승리를 얻고 일본은 헌법상 자위군을 공격군대로 변경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대북미사일 정보력 등을 거저 먹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석열은 도청도 과거사도 면죄부를 주며 자국 이익을 위해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기시다의 방안은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G7 정상회담의 사전 포석입니다. 여기서 윤석열은 중국과 척지고 러시아와 원수지간이 되고 북한과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기시다가 온 이후 네 번째, 윤석열의 구두 확약 확인권. 기시다는 윤석열이 대통령짓 참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왔습니다. 셔틀 외교 모양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이번에도 역사 문제 등에 대해 뭔가 확약을 남발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번에도 국민적 정서를 무참히 짓밟는 발언으로 화답합니다. 과거사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현재와 미래를 위한 관계는 지속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차마 일국 대통령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위헌 발언이자 탄핵을 부르는 망언입니다. 그러니 기시다가 돌아간 뒤 외신이 이번 한일 셔틀 외교의 회복은 북중러에 대한 미국의 승리라고 전 세계에 대놓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참 대통령짓 할만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시다는 세 가지를 얻어갔고 한 가지를 넌지시 던져놓고 갔습니다. 첫째, 일제 강제동원 3자 변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두 번째, 오염수 방출권에 대해서는 사찰단을 보내라고 넌지시 말만 던지고 갔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G7 회의 때 한미일 안보 협상권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게 상당히 많은 숙제를 내준 게 분명합니다. 네 번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스스로의 입으로 면죄부를 확인받고 갔습니다. 결국 기시다는 세 가지를 얻고 한 가지를 던지고 갔으며 앞으로 있을 G7 회의 때 윤석열에게 상당히 많은 숙제를 내고 간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와였습니다.